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차인 중학생 아들 한 명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는 개인과의 방문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 학원비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소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남편 수입이 괜찮다 보니 외벌이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아이도 많이 컸는데 저도 집에서 놀면 뭐하나 싶어서 부업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남편 중에서도 꽤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 능력도 좋고 착하고 가정적이고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연애보다 결혼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결혼 생활 동안 싸운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이해심도 많고 저를 배려해 주기에 잘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냅니다. 주변에선 저희 부부를 보고 결혼 15년 차인데도 아직도 연인 사이 같다는 말을 할 정도죠. 아이도 남편 성격을 쏙 빼닮아서 선하고 착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요. 그것뿐인가요? 저는 시댁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성격이 싫은 소리 잘 못하실 정도로 순하시고 점잖으세요. 살면서 싸워본 일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큰 소리 내시는 법도 없고 늘 조용조용 하시고요. 결혼 기간 동안 저한테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셨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늘 조심성 있게 대하시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적도 없었죠. 주변에선 저보고 결혼도 잘했고 제일 부러운 팔자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크게 힘든 것도 고민될 것도 없었고 다 만족하며 잘 지내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소식을 듣고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인 주택단지에서 사시는데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았던 동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동네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서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안 침입 및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미수로 그친 사건도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은 안 잡혔었고요. 저희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데 동네에 그런 흉흉한 사건이 있다고 하니 너무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고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남편이 워낙 효자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범인이 잡히기 전까진 어머님을 당분간 저희 집에 모셔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괜찮다고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동네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혼자 지내기 무섭고 불안하기도 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지내시다 가시라며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효심이 참 대단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가 낳은 친아들은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첫째 어머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첫째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중학생일 무렵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재혼하신 분이 바로 지금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역시 재혼이셨다고 했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생긴 것이죠. 비록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엄마처럼 잘해주며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친아들보다도 저희 남편을 더 잘 챙겨주셨대요.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저희 남편을 우선순위로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잘 키워주신 거죠.
저희 남편 대학 들어가고 자취할 때도 종종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반찬도 채워놓고 가시고 그랬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남편도 어머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정말 크고 잘하려고 하는 게 커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좋은 곳 있으면 자주 모시고 다니고 용돈이나 선물도 자주 챙겨드렸죠. 친자식이 아닌데도 차별 없이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신 어머님이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효도하려는 남편이나 참 보기 좋은 모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과 임시로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괜찮겠느냐 여러 번 물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집안일을 거들어 주셨으면 주셨지 저한테 일 시키고 힘들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와서 지내셨고 저희는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도 해놓으시고 장 봐와서 음식도 해주셨어요. 제가 해놓은 살림에는 일절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마치 친정엄마가 와 계신 것 마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와 계신 지도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맘때 남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무딘 성격인 편인데도 뭔가 남편의 행동이 그맘때 부쩍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평소에 전화통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둘 다 통화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싫어해서 사귈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통화는 필요할 때만 하거든요. 하지만 그맘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3통 이상 전화를 할 때도 있어요. 받아봐도 별다른 내용도 없었습니다. 어디냐던가 밥은 먹었냐던가 누구랑 같이 있냐던가 등 정말 별 의미 없는 안부 전화 같은 거였죠. 남들이 들으면 그냥 다정다감하고 아내한테 관심 많은 남편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남편과 저는 평소 전화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요새 나한테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해? 마누라 도망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라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냥 해봤다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저도 그냥 통화를 유독 자주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방문교사일 갔다가 마침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반가워서 아파트 앞 단지에서 차 한잔 하자고 했죠. 그렇게 카페를 가는 도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일 갔어? 오늘 과외 있는 날이잖아.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하면서 또 끊었습니다. 저는 참 싱겁네.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나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죠. 옆에 있는 친구가 묻더라고요. 남편이야? 너넨 아직도 신혼이다. 통화 자주 하나 봐? 원래는 통화 잘 안 했는데 요즘 부쩍 자주 하네.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랑하는 차인벨 소리와 함께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희 남편인 거예요. 남편도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랑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좀 놀라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물었죠. 여보. 남편도 저와 제 친구를 보고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리고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제 황당한 물음에 남편은 더듬더듬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은 이 근방으로 외근을 왔거든.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 해서 왔는데 마침 당신이 있네. 뭐라고? 우연히 여기 온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근처가 아파트 단지인데 무슨 이 근처로 외근을 왔다는 거며 하필 제가 있는 카페에 왔다니요? 이런 우연이 어딨나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이상해 보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나 미행하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앞에 앉아있던 제 친구도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변명을 하더니 친구랑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사들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며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기분이 심란했죠. 정혜야, 괜찮니? 너 표정이 너무 심각해. 그러니? 미안해. 남편분한테 여기 있다고 말한 거야? 아니야, 말 안 했어. 우연히 왔다는데 좀 이상하네. 그러게, 나도 듣는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 이 근처에 아파트들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외근을 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너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 남편이 너 의심하는 거 있니? 의심? 나를 왜? 나 모르지. 근데 너네 남편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서. 저는 친구의 말에 더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과외하러 왔다고만 했는데 도대체 이 카페는 어떻게 왔으며 또 왜 그렇게 헐레벌떡 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우연히 갔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 저를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그날도 저를 잘 못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남편이 잠이 들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폰에는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 위치 추적은 당연히 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고 남편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제 핸드폰도 뒤져봤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을 사용하려면 제 폰에도 같은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언제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깔았을까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뒤져보니 잘 안 쓰는 폴더 하나에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폰을 잘 보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몰랐는데 남편이 몰래 깔아두고 어플을 숨겨둔 것이었죠. 몰래 어플까지 깔아가면서 도대체 왜 내 위치를 추적했던 걸까? 저는 남편이 너무 소름 끼치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죠. 나를 의심했던 걸까? 도대체 왜? 저는 하늘에 맹세코 남편에게 부끄러울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외하러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 돌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상의 전부예요. 남편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 적도 당연히 없고 술을 마시러 가거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의심하고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았을까? 나한테 왜 수시로 전화를 한 걸까? 억울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2시간 동안 혼자서 골머리를 앓다가 그냥 대놓고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는데 그 얼굴 앞에 위치 추적 어플이 깔린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폰에 깔려 있어? 그걸 보고 남편도 잠이 확 달아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옆방에 어머님도 계시고 영진이도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 나와. 저는 그렇게 늦은 새벽에 겉옷만 걸쳐 입고 남편과 아파트 놀이터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남편에게 물었죠. 이제 얘기해봐. 당신 요즘 나한테 부쩍 전화 많이 하고 심지어 오늘은 내가 있는 카페까지 들이닥쳤지. 당신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당신 그 표정이나 행동이 어딜 봐서 우연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싶어서 당신 폰 뒤져봤더니 위치 추적 어플이 나오네.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길래 이런 것까지 깔고 나를 감시한 거야? 나 하늘을 우러러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단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당신이 말해봐.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분노 때문인지 목소리가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억울해서 눈물도 날 것 같고요. 남편은 죄 지은 듯 고개만 푹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말 안 한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내일 이혼 서류 받아올게.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 얘기할게. 말해봐.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의심하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실은 그렇게 남편이 하는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한 이유가 다름이 아닌 어머님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2달 전쯤이었나? 당신 학부모 모임 간다고 저녁 먹고 온다고 했을 텐데 그날 어머니가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영진애미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더듬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실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보고 싶다느니 너랑 거기 다시 가고 싶다느니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셨대.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그리고 그맘때 어머님이 장 보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어떤 남자가 나가는 것도 보셨다고. 남자? 어머님이 직접 보셨대? 남자가 나와서 어머니가 내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내려갔다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어머님 미치신 거 아니야? 왜 없는 말을 지어내? 도대체 그날이 언제야? 내가 그런 통화를 했고 남자까지 불렀다고? 잠깐만, 나 학부모 모임 있던 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핸드폰에서 일정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임이 있던 날짜를 찾았고 그 근처 날짜 통화 목록을 다 뒤졌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거 얘기하신 건가? 그래, 내가 진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통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진이 알지? 캐나다로 이민 간. 진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랑 진이랑 너무 친했잖아. 그래서 그때 방에서 통화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고, 너랑 그때 같이 갔던 식당이나 카페도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걸 들으시고 설마 오해하신 건가? 남편도 통화 내역을 가만 보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남자는 뭐야? 저는 필사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가 올 이유가 어딨나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잠깐만, 설마 그 인터넷 기사 얘기하시는 건가? 인터넷 기사? 그래, 우리 인터넷 2달 전에 바꿨잖아. 지원금 더 주는 곳으로. 그때 우리 집에 인터넷 기사 와서 설치해주고 가셨어. 그분 나갈 때 마침 어머님이 들어오셨던 것도 기억나네. 설마 그 인터넷 기사님을 보고 외간 남자가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하신 거야? 제 말에 남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미쳤어? 외간 남자를 벌건 대낮에 집에 불러들인다고? 그것도 자식이고 시어머니고 다 있는 집에? 어머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도 아시잖아. 그 사람은 그냥 인터넷 기사일 뿐이라는 거.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그런 말을 당신한테 하신 거래?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심정으로 따졌습니다. 새벽이다 보니 남편이 목소리 좀 낮추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도 그때 당시에 방금 나간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인터넷 설치해준 기사님이다 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도 제 대답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셨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남편에게 제가 바람피고 집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인 것 같다는 한 가정이 풍비박살날 얘기를 하신다니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났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생사람을 잡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제 모습에 남편도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된다 싶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 얘기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었다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다 합치면 20년 가까이 아는 사이인데 나를 그렇게 모르냐며 어떻게 확실치도 않은 어머님 말 몇 마디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의심하느냐 그랬죠. 남편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펑펑 울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고 저는 어머님하고도 삼자 대면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생각이 복잡해서 잠도 안 왔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에 대해서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셨던 걸까?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웠죠. 그렇게 다음날 마침 주말이라서 저는 어머님과 남편 3명이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친구 집 좀 가라고 보내버리고요. 저는 어머님께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셨느냐 그랬죠. 어머님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오해를 한 모양이다. 노인 내가 자식 걱정에 눈이 멀어서 착한 너를 의심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전했어. 하면서 제 손까지 잡고 미안하다고 우시는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알지. 그런데 네가 워낙 예쁘고 주변에도 잘하고 잘 웃고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좀 있었나 봐. 행여나 네가 우리 아들을 떠나면 어쩌나, 우리 성욱이마저 순태처럼 이혼하면 어쩌나 하면서 이 노인네의 말도 안 되는 노파심이지. 네가 이해 좀 해주련.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순태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 미안하다.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순태는 어머님의 친아들이자 남편의 배다른 남동생 이름입니다. 저한테는 시동생인 셈이죠. 사실 시동생은 그때로부터 8년 전쯤 이혼을 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동서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이혼에다가 그때쯤 시동생이 하던 핸드폰 매장도 잘 안 됐었습니다. 무슨 소송 같은 것도 당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온 것이었죠. 그 뒤로 시동생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일을 할 거라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연락이 두절됐어요.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 한 통화했고요. 그마저도 나중에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동생이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그런 둘째 아들이 늘 마음에 맺혀 있고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 그리움에 사무치시는 듯 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쓰러웠고 더욱 잘하고 싶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시동생 얘기를 꺼내시면서 불안해서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행동이 조금 이해도 되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외도로 둘째 아들이 상처 가득한 이혼을 했었다 보니 행여나 첫째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몹시 불안하셨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셨고 저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보는 앞에서 위치 추적 어플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쓸데없는 전화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머님도 자식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남편도 충분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저 하나의 어이없는 해프닝 정도로요. 그렇게 그날의 일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지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고요. 또 남편도 저에 대한 의심을 100% 푼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날 억울하다고 펄쩍 뛰어서 남편이 사과한 거긴 하지만 눈앞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한 번의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마음이 잘 안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그런 티를 낸 건 아니지만 저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 어머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본가 집 좀 살피러 가신다고 해서 저희 집에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불 빨래를 다 하려고 집안에 있는 이불을 다 모으고 있었죠. 아들 방에 있는 이불도 들고 오고 어머님 이불도 빨려고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챙기는데 문득 어머님 방에 놔두었던 반상 위에 마시다 남긴 물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치우려고 물컵을 집어드는데 그 옆에 볼펜이 끼워져 있는 공책 하나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그 반상기 앞에 앉아 뭘 잘 쓰고 계셨는데 그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일기장인가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일기장을 볼 생각이 전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일기장을 슬그머니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의 일기장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걸 읽던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게 너무 충격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일기장을 몰래 보고 나서는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걸 그냥 못 봤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말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섰죠. 그렇게 어영부영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과외를 갔다가 나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하더니 원래 있던 회식이 취소됐다며 우리 둘이서만 저녁을 같이 먹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폰으로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말했죠. 어머님이시네? 어머님한테는 오늘 우리 나오는 거 얘기한 거 맞지? 안 했는데? 뭐? 왜 안 했어? 깜빡했어. 연락도 없이 당신이나 나나 늦으니까 전화하신 거네. 얼른 받아서 말씀드려.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폰 음량이 커서 앞에 있는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좀 들리더라고요. 예, 엄마. 회식 갔지? 너 회식 간 거 알고 영진애미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너무 당황했죠. 영진 엄마랑 저랑 또 남자 만나러 간 것 같다. 이것 봐라. 너 회식 간다고 하니까 바로 집에 안 들어오잖아. 걔 남자 있는 거 맞다니까. 남편도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다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편 옆으로 가서 폰을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했습니다. 저도 생생히 들으려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때 다 오해라고 하셨잖아요. 오해 아니야. 그때 영진애미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드니까 내가 무서워서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며느리가 바람 피는 걸 모르겠어? 걔 바람 피는 거 맞고 남자 있는 거 맞아. 네가 이렇게 물러터지니까 당하는 거다. 걔 남자랑 통화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콧소리 내면서. 아휴. 그날도 자기가 더 난리치고 뒤집어 엎는 것 봐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순진한 네가 오히려 사과했잖아. 니네 마누라 보통 아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맞다니까. 영진애미 정말 남자 있어.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명 제 앞에선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셔놓고 또 남편에겐 전화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 옆에 있는데요. 제 갑작스러운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왜 갑자기 전화를 받니? 저 영진 아빠랑 밥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영진 아빠한테 없는 얘기 지어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몹시 당황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 남자 있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시는 거냐고요. 그때 분명히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시겠다고 다 오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정말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러나 이해도 안 되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너 남자 있잖아. 네? 너 분명히 남자 있잖아. 내가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도대체 언제요? 여러 번. 방에 틀어박혀서 콧소리 내면서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제가 언제 남자랑 통화를 했느냐고요? 했잖아. 내가 들었어. 어머님 그때부터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남편도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머리 짚고 있고 정말 그때 저희 어머님이 미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가 확 떠올랐죠. 어머님, 저희 지금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그렇게 저는 전화 끊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혹시 치매신가? 아니, 치매 아니야. 어머니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일부러 왜? 왜 그러시는지 가서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방에 가만히 앉아 계셨죠. 저희 와도 뚱한 얼굴로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너네는 너네끼리 나가서 밥을 먹으면 먹는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건 죄송한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남자가 있다고요?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자랑 통화를 했다고요? 저 가방에 폰 꺼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보세요. 제가 남자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내가 본다고 아니? 그리고 네가 다 지웠을 수도 있고.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지우긴 뭘 지워요? 제가 흥분을 하자 남편도 말리더라고요. 어머님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노려보며 그랬습니다. 저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사실 알아요. 큰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 말에 어머님도 움찔 놀라시고 저희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여보. 큰아들이 이혼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시잖아요.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뭐가 어째? 이혼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니? 다른 남자 생겨서? 어머님, 진짜 성의도 없으시네요. 저 모함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증거라도 만들어서 얘기하시죠. 탈탈 털어도 증거 하나 안 나오니까 그냥 거짓말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너 가인이 뭐니 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성욱이가 순진하니까 속아 넘어가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맞아요. 성욱 씨 순진한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머님의 실체도 모르고 살았겠죠. 친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그저 감사하며 살았던 거겠죠. 어머님의 그 시커먼 진짜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제 말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 어머님 반상 앞으로 갔습니다. 일기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짐가방도 뒤졌죠. 어머님이 미쳤느냐고 저 말리는데 저 어머님 뿌리치고 일기장 뒤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뿌리치니까 어머님도 저게 시어머니를 밀친다고 소리 지르고 남편도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미친 듯이 그 일기장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짐가방 가방 밑에 깔려있던 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네. 제가 그걸 발견하자 어머님 경악하더군요. 그리고 뺏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일기장 크게 읽었습니다. 당신 잘 들어. 이게 진짜 어머님의 속마음이야. 내 새끼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남의 새끼 내 손으로 밥 먹이고 행복해 죽겠는 모습 지켜보려니 가슴이 미어진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다 성욱이 때문이다. 우리 순태가 얼마나 착한 앤데 성욱이랑 매사 비교를 당하니 애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다. 공부 못한다고 학교 안 좋은 데 나왔다고 취업 못한다고 허구한 날 서궁이랑 비교당하니 우리 착한 순태가 얼마나 심사가 뒤틀리고 속이 꼬였을지.
결국 성욱이 때문에 우리 순태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 같아서 성욱이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얄밉다. 내 아들 걸 다 뺏은 것 같다. 나한테 엄마 거리는 거 어쩔 때는 듣기도 싫고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많다. 내 잘못이다. 나라도 내 새끼 먼저 챙기고 건사했어야 하는데 남의 새끼 챙긴다고 내 새끼 나 몰라라 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제가 읽는 일기장에 남편 엄청난 충격을 받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확 달려들더니 일기장을 뺏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걸 왜 읽어? 너 미쳤냐? 이게 어머님 진심이잖아요. 저희 남편 앞에서 그렇게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하더니 사실은 저희 남편 어머님 아들 놓자 생각조차 안 하고 잘 되는 거 고가워하신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 남편에게 가서 변명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성우가 이게 다 오해다. 나는 너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저게 지가 바람나고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거다. 남편 너무 충격받은 얼굴로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볼게요. 일기장. 성우가. 남편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님을 빤히 봤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정말 한 10분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그 일기장을 가방 안에 집어넣고는 도망치듯이 저희 집을 확 떠나시더라고요. 남편 너무 충격받아서 몇 시간이나 방에 멍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인데 남편은 오죽하겠나요. 제가 어머님 방 청소하면서 발견했던 어머님 일기장 안은 저희 남편에 대한 저주와 한탄이 빽빽했습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머님은 저희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눈치 때문에 본인 아들보다 저희 남편을 더 살뜰하게 챙기신 거더라고요. 겉으로는 엄마처럼 잘해줬지만 사실은 저희 남편이 시동생보다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내셨지만. 어머님 친아들은 공부도 못했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못해서 몇 년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미천되줘서 사업했는데 그것마저도 죽을 쓰고 있었죠. 심지어 그 와중에 도박에도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어서 아버님이 시동생 정신 차리라고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친아버지도 아닌 새아버지한테 맞은 시동생은 그 일로 화가 나서 다시는 아버님을 안 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는 인연 끊고 살다가 이후로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버님은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대요.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만 몰래 참석한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좀 살다가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맘때 시동생은 소송당하고 사업도 쫄딱 망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은 저희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지만요.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 남편은 어머님의 진심에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술도 많이 마시고 정말 힘들어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받은 배신과 상처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어머님 댁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희 얼굴 보기가 민망하셨던지 고개만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남편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저도 상처받고 힘들길 그렇게 바라셨어요? 남편이 울고불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어머님 한참이나 입 닫고 있다가 불쑥 그러시더군요. 김보살이 그러더라. 네가 내 아들 복까지 다 갖고 갔단다. 네? 김보살은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무속인 이름입니다. 어머님은 그 보살을 무슨 종교처럼 믿으세요. 순태가 마음 못 잡고 힘들어할 때 보살님 찾아갔더니 그러대. 내가 애초에 재혼해서 너네 집 들어간 게 문제랜다. 네가 내 아들 복을 다 갖고 간 거래. 그래서 순태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고 너는 다 잘 되는 거랜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이 안 돼? 우리 순태 정말 착했고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공부도 곧잘했다.
근데 보살님 말처럼 내가 얘네 아버지랑 재혼하고 이 집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순태가 잘 안 된 거야. 너 공부 좀 잘한다고 니네 동생 은근히 무시했지? 니네 아버지도 우리 순태 무시했지? 아버지랑 제가 언제요? 저 오히려 순태 붙잡고 공부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순태 뒷바라지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니나 니네 아버지나 우리 순태 무시했어. 그 어린 게 이 집에서 정도 못 붙이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 착한 게 삐딱서를 타느냐고. 내 잘못이지. 남의 새끼 건사한다고 내 새끼는 나 몰라라 했던 내 잘못이지. 그래서 제 인생도 콱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불행하고 힘들고 그랬으면 어머님 마음이 좀 편하셨겠어요? 왜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은 저토록 힘드냔 말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순태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순태가 저렇게 된 거다.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저희 남편이 시동생의 복을 다 가지고 갔다는 어머님의 어긋난 믿음이 소름 끼치고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완전 질렸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무서운 분이네요. 여지껏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제 앞에선 그렇게 저 위하는 척하고 잘해주신 건가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상처받지는 않을 텐데. 네, 어머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 더 이상 어머니 보러 오는 일 없을 겁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기신 거니 어머니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생활비도 용돈도 그 어떤 것도 안 드릴 겁니다. 자식도 아닌데 제가 드릴 이유도 없겠죠. 다시는 연락하는 일도 없고 우연으로라도 어머님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설령 어머니 돌아가신다 해도 장례식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신가요? 남편의 울분에 찬 말에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그런 마음 숨기고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제 어머니 행세해 주신 거 그건 감사드려요.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도 어머님의 진심은 모르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만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알게 된 게 다행이네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가 그러더군요. 순태가 그렇게 된 게 제 잘못이라고요? 저를 원망해서라도 순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싶으셨나 본데 아니요. 순태 인생은 순태가 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자식 인생이 잘 풀리겠나요? 그리고 제 인생이 망하고 괴로워지면 순태 인생은 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니 결국 자식인 순태도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저 보란 듯이 잘 살 겁니다. 어머니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으니 건강관리 알아서 잘하고 사세요. 이제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 역시 가방 챙겨서 따라 나갔어요. 저는 굳이 어머니에게 할 마지막 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 이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만약 너무 억하심정이 있다면 이혼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다 저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오해되는 말을 계속 해대면 누구나 깜빡 넘어갈 수 있다고. 어머님이 그토록 악한 마음으로 당신한테 의심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된 남편이 받은 상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선 안 그랬지만 밤에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남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말,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천사 같은 선한 모습을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사셨다니요. 여태까지 감쪽같이 몰랐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또 한편으론 참 어머님이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어요. 비록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꼭 배 아파서 낳아야만 자식인가요? 부모 자식으로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어머님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하고 늘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집 나간 친아들만 그리면서 눈앞에 어머님을 진심으로 위한 아들은 도리어 불행하길 원하며 그토록 저주하셨다니 얼마나 어리석으신 분인가 싶습니다. 저나 남편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 말 맞다나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신 적이 없으니 저희 남편도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진실을 아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는 것이 더 좋은 거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